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모바일 오피스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를 배워보실 예정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폴더를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나 사진, 동영상 등을 구글 드라이브 안에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서로 공유가 필요한 문서의 경우 폴더 공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폴더 안의 내용을 보시거나 수정 또는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피스 활용에 꼭 필요한 구글 드라이브 지금부터 실습으로 배워보실게요. 스마트폰 준비되셨나요? 구글 드라이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구글 드라이브는 보통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홈 화면에서 손가락 윗방향으로 올리시고 모든 앱 화면에 구글 드라이브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이때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글 폴더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드라이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오셨을 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홈 화면에 아무런 내용도 없으실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혹시 기존에 이미 영상이나 문서, 사진 등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제 영상에서 중간 부분부터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업로드부터 진행할게요. 구글 드라이브는 나만의 또 다른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 스마트폰 내부 저장소보다 훨씬 많아지셨을 때 기존 것을 삭제해야지 새로운 영상, 사진, 그리고 문서를 담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삭제하시는 방법은 일부 과거의 문서들을 컴퓨터로 백업하시거나 또는 USB로 옮겨 놓으신 채로 삭제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컴퓨터로 이동하실 때에는 따로 USB 케이블이나 또는 샌드 애니웨어 같이 이동하는 프로그램 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구글 드라이브는 따로 자체적으로 구글 드라이브 앱만 우리가 활용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손쉽고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 문서, 동영상을 백업으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은요, 메뉴 버튼을 한번 터치해 보시면 하단부에 15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15기가는 가장 기본 무료 옵션이고요. 하단부 스토리지 구매라는 단어 보이신가요? 터치해 보겠습니다. 저장 공간이 15기가로는 부족하신 분들은 따로 월 추가 금액을 내시고 100기가부터 2TB까지 추가 저장 공간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주 큰 동영상을 찍지 않은 이상 15기가 정도에서 다양한 문서나 사진, 영상 등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닫기 버튼을 누르고요. 15기가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바깥 공간을 터치해서 이제 사용 방법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글 드라이브는 하단부에 메뉴가 보이시는데요. 4가지 메뉴가 대표적으로 있으세요. 홈 화면, 중요 문서함, 공유됨, 그리고 파일입니다. 홈 화면에서는 가장 최근에 올린 문서 중 또는 사진이나 영상 중 추천할 만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중요 문서함은 내가 만들어 놓은 폴더 중에서 중요 표시를 체크하시게 되면 이곳에 따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더를 많이 만들어서 각각 구분지어서 보관하시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문서만 따로 중요 문서함에 넣어두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공유됨 터치해 볼게요. 공유됨은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문서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나에게 다른 사람이 공유한 문서가 있거나 공유한 폴더가 있다면 공유됨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유 문서는 아이콘에 사람 2명이 서로 있는 모습이 붙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 혼자만 보는 문서인지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볼 수 있는 문서인지 구분할 수 있죠. 다음 파일 가겠습니다. 파일은 이곳에서 직접 내가 원하는 문서나 폴더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따로 보관하시거나 이곳에 백업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파일에서 내 문서들 또는 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관리하는 방법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폴더를 생성해서 자료별로 따로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게끔 섹션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메뉴 상단에 더하기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 다음 새로 만드실 수 있는 항목이 6가지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폴더부터 구성하실 거예요. 사진을 보관하시더라도 사진을 먼저 보관할 방을 만드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더를 터치하셔서 첫 번째 폴더는 문서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두 번째 폴더는 사진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더하기 터치하셔서 폴더 역시 만들어 주시고 사진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만들기. 저처럼 더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폴더 체크하시고요. 이름을 지정하셔서 만들기 반복해 주시면 현재 각각의 개체마다 보관하실 수 있는 빈 방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저는 문서와 사진, 동영상을 각각 따로따로 저장하기 위해서 폴더를 3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를 생성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사진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서류용 사진이 있으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통장 사본이나 인감 도장 사본처럼 그런 거는 문서용. 그 다음에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를 찍으셨다. 그러면 가족 앨범용. 이렇게 사진 가운데도 주제별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진이라는 폴더를 저처럼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사진 폴더가 비어 있다라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 안에 또 새로운 폴더를 넣어서 각각 주제별로 사진을 분류해 보시면 되겠죠. 폴더 안에 폴더 생성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더하기 버튼을 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 폴더 선택할게요. 저는 폴더 안에 서류용 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되신 분들은 만들기 눌러주세요. 서류용 사진뿐만 아니라 가족 사진도 보관하셔야겠죠.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폴더 터치하셔서 가족 앨범이라고 구성할게요. 그리고 만들기 터치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사진이라는 폴더 안에 또 가족 앨범과 서류용 사진이라는 폴더를 2개 더 추가하신 상태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빈 방 안에 제대로 된 양식을 넣어 보셔야겠죠. 뒤로 버튼을 터치하셔서 다시 내가 처음 만들어 놓았던 파일 묶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문서부터 차례대로 영상, 사진, 그리고 문서를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문서 폴더를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문서도요, 양식별로 따로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엑셀 문서, 한글 문서, 파워포인트 문서 또는 회사 여러 군데의 문서를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회사 A, 거래처 B, 회사 B, 회사 C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서류마다 주제를 나누어서 관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사진 폴더에서 이미 나누어 보셨기 때문에 문서는 저는 한꺼번에 업로드 할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은 거래처 A, 회사 B 이런 식으로 폴더를 새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문서를 구글 드라이브로 업로드 해 보도록 할게요. 구글 드라이브는 언제든지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니까 이곳에 잘 올려놓으신 자료는 실제 내 스마트폰 기기에서 삭제하시면 되겠죠? 그럼 저장 공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서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더하기 버튼은 똑같으세요. 터치해서 들어가시되 이곳에서 메뉴가 달라지시는 겁니다. 업로드이세요. 업로드라는 말은 스마트폰 기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문서, 사진, 영상을 구글 드라이브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업로드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모든 저장된 미디어, 매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책은 말고요. 메뉴 버튼을 한 번 더 터치해 주세요. 직접 문서를 찾으러 가셔야 합니다. 대부분 문서의 경우 다운로드 폴더 안에 많이 들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로드 폴더를 터치해 볼게요. 그럼 이때 우리가 앞서 만드신 문화유산이라는 PPT 파일부터 한우 선물 세트 엑셀 파일, 국제 로밍 서비스 한글 파일 등 테스트 해볼 만한 문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선 수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또 밑으로 내려가시면 또 다른 문서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저는 문서를 업로드 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하나의 문서를 터치하시게 되면 곧바로 업로드 중 하면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업로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더하기 버튼을 터치하시고 다음으로 업로드 선택할게요.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 맞으신다면 원하시는 문서 양식을 저처럼 짧게 터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 장의 문서를 한꺼번에 업로드 하시고 싶을 때는 한 문서 위를 롱 터치 해주세요. 그럼 이때 체크 표시가 앞에 생기면서 다중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단부로 쭉쭉 드래그 하셔서 내려보시며 필요하신 문서들은 모두 체크 해주시고 다 되신 분들은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처럼 여러 문서를 한 번에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문서 업로드는 마치고요.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뒤로 터치, 그리고 사진 폴더 선택해 주세요. 사진 폴더는 우리가 안에 또 다른 폴더 형식으로 분류해 놓으셨기 때문에 서류용 사진이다 하신다면 서류용 폴더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한 번 더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요. 더하기, 업로드, 그 다음 중요합니다. 메뉴에 갤러리를 선택해 주세요. 메뉴에 갤러리입니다. 그럼 이때 저처럼 전체 갤러리 앨범 형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원하시는 서류용 사진이 있는 앨범을 찾아가셔서 선택, 그리고 서류에 필요한 앨범, 통장 사본이나 또는 도장 사본 등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짧게 터치하시면 한 장의 사진만 업로드 되고요. 여러 장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싶으시다면
더하기 터치, 그리고 업로드 버튼 터치,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메뉴에서 좀 달라지세요. 메뉴 버튼을 터치하셔서 갤러리로 가지 마시고 상단 이미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지 선택. 그리고 이미지가 들어있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목록형으로. 이때 원하시는 앨범 선택하셔서 들어가 보시고요. 이곳에서는 목록형으로 사진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하는 사진을 롱 터치 해보세요. 다중 선택이 롱 터치 하셨을 때 체크 표시가 나타나신 이후로는 가능하십니다. 그 이후부터는 짧게 짧게 선택하셔도 곧바로 다중 선택되는 모습 확인되십니다. 그리고 열기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 파일이 업로드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드라이브 업로드 시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섹션을 나누어서 업로드 해주시고요. 이렇게 관리하셔야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문서나 사진, 동영상 등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또 좋은 이유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진을 다 업로드 했다라고 가정하고 뒤로 버튼을 눌러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유는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세요. 제가 가족 앨범을 구성해 놓았고요. 이곳에 우리 가족들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앨범을 저의 다른 가족들과 같이 보고 싶을 때 그때는 공유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만든 사람은 저이지만 저에게 공유받은 사람은 제가 만든 이 폴더 안에 사진들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개인적인 용도로 서로 같은 사진을 나눌 때도 사용하시고요. 또는 회사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실 때도 사용하시면 좋겠죠. 서로 같은 일을 한다. 그런데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매번 체크해야 된다 하신다면 같은 프로젝트 파일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각자 일하신 영역들을 올려주시면 누구든지 서로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유 방법 꼭 익혀두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같이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폴더를 공유하시기 위해서는 폴더 안에 붙어있는 더보기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 폴더 자체에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밑으로 드래그 해보시면요. 하단부에도 추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삭제도 이곳에서 찾으실 수 있으세요. 폴더 자체를 내가 지워야 한다.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공유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공유 버튼을 터치해 보세요. 자, 제가 공유 버튼을 터치하면 어떤 사람에게 공유할 건지 직접 입력하도록 나와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즉, 구글 아이디를 입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구글 아이디를 입력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이 연습한 폴더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저는 현재 티치8467이라는 계정을 쓰는 사용자에게 공유하겠다라고 이메일 주소를 적었고요. 하단부 편집자 터치해 보세요. 하단부 편집자는 권한입니다. 편집자로 제가 티치8467이라는 사람을 추가하면요. 이 사람은 제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정리, 삭제하거나 추가 및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저와 모든 권한이 다 똑같은 거죠. 댓글 작성자로 만약 제가 추가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제가 올린 문서나 서류 그리고 사진 등을 보고 밑에 댓글을 달 수 있어요. 뭐 오타가 있습니다. 대리님 이런 식으로요. 뷰어는 댓글을 달 수 없고요. 보기만 가능한 권한이 있습니다. 가장 권한이 약하겠죠. 저는 편집자로 넣겠습니다. 편집자로 터치해서 넣고요.
그다음 바깥 공간을 터치하시고 메시지 추가 버튼 있는 데를 선택해 주세요. 메시지 추가는 이메일 계정을 보내는 거거든요. 상대방에게. 공유 문서 폴더를 공유합니다. 피드백 부탁드려요.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분을 편집자로 추가하셨다면 혹시 틀린 부분은 없는지 또는 추가할 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이메일 내용에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전송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비행기 모양 터치. 그럼 사용자가 추가됨이라고 나오면서요. 제가 보낸 이메일을 받은 사람은 이제 본인의 지메일 계정에 들어가서 저의 이 링크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제가 가족 앨범에 사진이나 문서, 영상들을 올리면 방금 제가 추가한 티치8467이라는 계정을 가진 분도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문서가 들어있는 중요 폴더는 중요 문서함으로 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서류용 사진 폴더를 중요 문서함에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더보기 버튼 터치, 그리고 하단부 중요 문서함에 추가 옵션을 찾아주세요. 찾으신 분들은 체크하겠습니다. 항목 한 개를 중요 문서로 표시했다라고 나오죠? 파일에도 서류용 사진 폴더가 들어있지만 중요 문서함 메뉴를 터치해보세요. 그럼 기존에는 비어있던 중요 문서함에 서류용 사진 폴더가 들어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문서를 저장하시거나 공유하실 때 꼭 필요한 앱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활용 방법 익히셔서 실무 오피스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북구청 온라인 정보화 교육 설문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앱 터치하셔서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가운데 검색창에 광주 북구청 입력해 주세요. 반드시 키패드에 검색 터치하겠습니다. 상단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설문조사는 하단으로 살짝 드래그 하셔서 설문조사란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터치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11월 교육과정 설문조사가 나타납니다. 설문조사 나오셨으면 우리는 두 번째 11월 온라인 정보화 교육 설문조사로 참여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1번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신 다음에 솔직한 의견을 체크하셔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설문 참여하기 버튼까지 꼭 터치하셔서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